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공계회의인 줄 알았어요. 이공계회의인 줄 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던데. 이 의자가 너무 좋은데. 의자 없어요? 몰랐어요? 예, 오늘은 전현직 의원님들과 최고위원 연석회의 제1차로 하는 날입니다. 의원님 오셔서 발언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허나랑 대표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의원님들 함께 뵈니까 더 든든하고 또 이원우 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도 전 정책위 의장님도 함께 해주시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 뭉치자. 어제 오늘 충남 천안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워크숍 9호는 똘똘 뭉치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원내대표가 똘똘이라고 선창하면은 의원들이 뭉치자를 3번 연호했다고 합니다. 참 그로데스크한 풍경입니다.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것은 똘똘 뭉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똘똘한 사람은 내부 충질한다면서 내쫓고 민생은 내팽겨진 채 대통령 심기경고만 하면서 용산에 줄서기 하는 정치인들만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딴 선거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똘똘 뭉치자고 외치다니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워크숍에서 참석한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나간 건 잊자라고 했습니다. 대체 뭘 잊자고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자신의 실책과 과오를 잊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면서 참회록을 써도 부족할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술잔을 부딪히면서 뭉치자라고 외쳐댔습니다. 여당인 게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기분 좋지 않냐? 같은 말을 덕담이라면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별천지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른바 얼차려라 부르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달리고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온갖 가혹행위를 받다가 숨진 병사입니다.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면서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술을 따라줬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금술잔에 맛있는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라는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민생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근로자 1인당 명목 임금은 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3% 상승해서 실질 임금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악입니다. 벌써 53개월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께 애타게 묻습니다. 이러고도 술 마실 기분이 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차가 원내대표 바랍니다. 예. 네, 어제 제21회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극한 대립의 국회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러일으켜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싸우는 것도 잘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싸우는 것도 누구보다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자산을 탕진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살려주신 소신파 정당의 불꽃을 잘 키워서 국민께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의 정치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후진 정치를 펼쳐온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언급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난 총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위성정당 창당하고 위성정당 몫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내내 개혁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재명 조국 심판론만 외쳐댄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총선 때는 없었던 정치개혁 의지가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샘솟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끈 총선보다 본인의 당대표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위해 윤석열 아바타로 오염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정치개혁 의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결정은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입니다. 먹고 살만한 정당들이 의석 몇 개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먹고 싸구려로 전락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습 참 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천한 개혁신당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은 조만간 위성정당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치개혁 입법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의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이번에 그 12사단에서 발생한 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선 훈련 부대의 훈련소에 어떻게 그런 초급 간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가 우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군 의료 체제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은,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신장 투석 장비가 없어가지고 강릉 아산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무리 전쟁 불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라는 것 결국 젊은 우리 장병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최상병 특검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지금 벌써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전에 허원하 대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상황에서 술이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밥이 넘어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찬을 해서 단결을 다진다고요? 무슨 단결을 다진다는 겁니까? 지금 진짜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지금 장병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해병대 간부들이 서로를 지목하고 그리고 또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 장교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해병대가 사실상 지휘체계가 형이화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휴전선 지역 경계 근무에 앞장서는 우리 육군 부대들마저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고에 순직한 훈련병 용사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원우 의원님 발언해주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왔는데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허이나 화이팅만 해야 되나. 평민 시절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잠깐 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 지난번 총선 때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거대 양당들이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꼼수 정치를 펴나. 근데 국민들께서 또 그 와중에 그 거대 양당들한테 위성정당한테 표를 몰아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뇌를 깊이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요. 다만 어제 페이스북에도 잠깐 글을 썼는데, 지난 총선 때, 총선 직전에 저희 조홍천 의원이나 전화, 그 원칙한 상식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개혁신당을 선택을 하고, 하면서 외쳤던, 그리고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씨앗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씨앗을 이제 발화시켜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 2석 해가지고 총 3석에 소중한 발화를 시켜주셨으니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키워서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정치비를 바꾸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중에서 분열과 갈등 중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념 갈등인데, 이 이념 속에 언제까지 묻혀가지고 국민들을 또다시 혐오 속으로 몰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거대 양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딱 그 지점에 있거든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보여주셨던 행동, 민주당이 최근에 국회의장을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당심을 반영하겠다, 당원들의 의지를 반영하겠다. 참 막장 드라마를 또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커나갈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객관적 조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커나갈 수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이걸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성숙시켜서 하여튼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랑받고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도 하여튼 미력 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중언부언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신당 좀 잘 봐주시고 새로운 미래 세대한테 그 희망을 한번 쓸 수 있겠다, 희망의 노래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 22대가 개원하는 무렵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완화 주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세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금투세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일반론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이 과연 금투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말은 아직도 국장하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인도 외면하는 한국 증권시장을 누가 쳐다보고 누가 거기에 돈을 투자할지가 매우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다른 세금 문제보다 먼저 우선하여 금투세의 폐지, 아니면 적어도 2, 3년간의 유예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자본시장의 혼란을 막아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존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어떠한 세금 문제에 우선하여 금투세 폐지 내지는 적어도 유예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인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입니다.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잔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12사단 박훈련병의 이야기입니다. 횡문근 융해증과 폐혈성 쇼크, 무리한 활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까만색 소변이 나오는 증상.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여러 장기에 정상적으로 혈액이 유입되지 않고 발생한 기능 부전.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kg 완전 군장, 쌀 2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매고 선착순 뺑뺑이 구호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으니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전날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입니다. 국방부가 수립한 온도별 행동 기준, 완전군장 구보 금지 기준, 군기 훈련 규정, 훈련 시간 휴식 기준 등 규정이란 규정은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전 근대적이었던 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 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kg 완전군장의 선착순 뺑뺑이라뇨.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입니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직접 훈육하고 상대하는 것은 소대장과 조교입니다. 계급을 이용해서 감정적 분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와 군의 대응입니다. 군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여당 의원들에게 술잔이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 군과 정부가 군폭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해당 중대장에 필요한 것은 심리관리가 아니라 왜 그런 참혹한 방식으로 훈련병을 괴롭혔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에 촉구합니다.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당장 얼토당토 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점도 분명히 합니다.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할 책임은 바로 분명 정치에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청년거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한 일이라고는 허울뿐인 지원금이나 건네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최상병과 박훈련병을 기억하면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건강한 장병들 죽이지나 맙시다. 기어이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요 죽거나 다쳤을 땐 나 몰라라 너의 아들이라며 군장병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원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근간이며 위기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군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나라의 책무이자 정치의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근래 해병대 최상병 사건, 육군훈련병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을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확인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군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군 장병 전체를 폄하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군사적 억지력이 약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가 단 하루 만에 이라크에 의해서 점령당한 일과 한때 군사 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1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편안한 밤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야간 근무에 투입됩니다. 일선 부대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거친 산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 당부합니다.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화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도 당부합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이슈를 부각하고 이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상시병력의 유지의 어려움, 초급 간부 지원율의 심각한 저하,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군비 경쟁에 대한 대비 등 정치권과 정부와 군이 협업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 앞에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합니다. 숨진 장병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재발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장기적 안목으로 군의 임무 수행 능력과 전쟁 억지력을 정대시키기 위한 지원 요소 발굴에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은 전성준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은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잇따라 자초되고 21대가 끝나면서 KHS법, AI-규범법 등 미래법들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T-익스프레스를 타신 것 동시에 개헌 열차 티켓까지 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대한민국 정치는 주먹 구구식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뻔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개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축소와 중임제 도입,
입법기관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 국회 권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축소 및 중임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못하시니까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셀프 세습과 또 반복적인 당원 당규 개정, 또 개정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똘똘 뭉치자고 하는 구태한 모습.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래 세대를 무시하고 있는 연금개혁.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입법기관이 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중심의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입법기관의 권한 강화와 함께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치 구조의 변형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규영 정책위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주영입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원을 앞두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국회에서 받은 배지를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고 짧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제와 이 땅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아침 작은 물통과 간식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좋은 날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면 더 좋겠다. 가방을 메고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질문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개혁신당의 창당 총서백서 발간 TF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정하고도 발전적인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공동정책 또한 최고위 및 전현직 의원들과 협의하여 양당 사이의 균형과 공동발전을 위한 변화를 꾀하되 중간자로서의 힘을 지켜 차후 국회 내 개혁신당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협상과 다툼의 묘를 잘 발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애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사태로 확정된 의대 증원과 본인의 생계 혹은 미래 지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기성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의사와 국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평범한 국민의 직업, 학업,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폭제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임을 개혁신당은 이해합니다. 개혁신당은 직업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빼앗긴 의사들과 연대합니다. 진정한 간호권을 박탈당한 채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젊은 간호사들과 연대합니다. 교육권을 침해당한 교사들과 연대합니다. 언론 탄압으로 신음하는 언론인들과 연대합니다. 미래를 탈취당한 이공계와도 연대하겠습니다. 창업자의 자율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영업자와 기업 또한 우리의 위대한 동지임을 천명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이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이 나라의 경찰, 소방, 군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책임질 능력 없는 어리석은 보모가 근시안적 신념과 고집으로 일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설득하고 협상하여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신중한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며 개혁신당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엽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정치,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밝은 햇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